잘 나오고 있나? 안녕하세요, 알고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카푸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카푸어, 일단 어감이 좋지는 않죠. 카, 자동차, 푸어, 그 새끼 아니. 일단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카푸어,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 무리하게 비싼 차를 샀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 되게 점잖게 썼다. 근데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유해할부, 유해리스 이런 상품에 대한 내용인데 그게 꼭 나쁘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어찌됐든 상품이 다양한 건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거하고 이 상품이 뭔지 몰라. 근데 그냥 차를 매달 내는 금액이 적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앞뒤 안 재고 그냥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차가 있다라고 치면 이 차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앰비슈어 상품에 대해서 전체 차값 9,490만원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 5천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 4,845만원을 원금은 지금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자만 주시면 돼요. 선수금으로 30%를 냈어요. 그럼 할부 원금이 6,643만원인데 이 금액에서 유예시킨 4,845만원을 빼면 얼마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 할부금은 75만 3천원. 일반 할부보다는 월 할부금이 훨씬 더 저렴해요. 1억짜리 차인데 70만원대라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 아닐까요? 벤츠에서 1억 정도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다양해요. 일단 E클래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CLS 모델도 가능하고 SUV로 보면 GLC 모델, 그러니까 좀 고성능 모델을 원한다라고 하면 등급은 좀 낮추면서 AMG 모델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월 납입료가 70만원대라 쫄깃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런 상품에 휙 잘 걸리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주머니 사정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막연하게 1억짜리 차라고 하면 되게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매달 70만원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막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죠. 머릿속에 막 계산을 하면서 이미 나는 그 차를 타고 있어. 1억짜리 차를 막 타고 있고 없던 여자친구도 생기고 거의 손자까지 본 분위기예요. 지금 이 차가 나는 있어야 돼. 이 차가 있어야 그 계획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리하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견적을 딱 들어보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조금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시는 분도 있어요.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그럼 이걸 선수금으로 내고 일반 할부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인가요? 진짜 문제는 설명을 하는데도 몰라. 알고 싶지 않아. 왜냐면 나는 이미 1억짜리 차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자꾸 앞에서 딴소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뭔가에 홀리면 듣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면 상관이 없어요. 카푸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뭐라고 할 필요가 없죠. 나랑 생각이 좀 다를 순 있지. 그게 안 좋아 보이는 거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 넌 틀렸어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하고 완전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이제 걱정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1억짜리 차, 와 좋다 라고 탔는데 몰라 내용을. 3년 뒤에 자신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3년 뒤가 되면 처음에 유예시켰던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줘야지 그 차는 그 사람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거는 3년 뒤에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대부분은 반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차를 중고업자한테 넘긴 다음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유예했던 금액들을 갚아야 되는데 3년 뒤에 이 차 중고 시세가 진짜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차를 팔았는데도 남아있는 유예금을 못 갚는 경우에 앰비슈어라는 유해 할부 상품은 반납이 가능해요. 뭐 좀 질렸다던가 아니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차를 반납하면 돼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현금을 좀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설명을 드리면 그거? 아니 그럼 3년 동안 내가 낸 돈은 뭔데?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 되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현금으로 사시든 할부로 사시든 차에 대한 감가는 이루어집니다. 1억 주고 샀는데 3년 내가 실컷 탔는데 3년 뒤에 이 차를 처분할 때 1억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히 감가는 됩니다. 오히려 유리한 점은 사고 파는 걸 좀 귀찮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업자한테 맡기자니 눈탱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귀찮기도 하고. 근데 반납형 상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시기가 되면 알아서 직원들이 연락하고 차량 상태 확인한 다음에 그냥 반납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제 손님 중에도 20대 분인데 울산에 좀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입사해서 급여가 이제 막 통장에 꽂히기 시작하고 하니까 자꾸 이제 눈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보러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차가 8천만 원 정도 하는 차를 보러 왔어요. 좋았죠. 사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이 고객이 내 친척 동생이다 뜯어 말리지. 야 미친
이거 네가 왜 사려고 하냐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도 차를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쾌질 불렀죠. 와, 차 정말 잘 나가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고 갔어요. 너무 좋았죠. 필요한 서류나 이런 부분도 다 준비를 해줬고, 심지어 약정서에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기존에 타던 차량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보면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하고 공동명의가 돼 있는데, 공동명의로 돼 있는 차량은 판매를 하려면 당연한 거지만 공동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차를 바꾼다라고 하니까 뭐 얼마짜리로 바꾸느냐 하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얘기하는데 막 부모님 반대가 심했겠죠. 부모님 반대도 있지, 그 다음에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점점 이제 현타가 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자기도 겁이 나는 거지,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정말 미안한데 이거 진행 안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렸죠. 내가 돈 벌자고 이 20대 청춘에. 근데 솔직히 그분은 능력이 됐어요. 급여도 많이 찍히고. 진짜 능력 안 되시는 분들은 승인이 안 나요. 1억짜리 할부를 끊는다? 1억짜리 리스를 한다? 그냥 은행에 가서 1억 신용으로 대출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 갔어요. 1억 대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억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그거를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을 해준다? 일단 그런 급여가 어마어마하게 잘 찍혀야 될 거고요. 아니면 재산이 좀 많아야 될 거예요. 그분들 카푸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카푸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자기 신용도로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야. 심사를 넣어보는데 계속 안 된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래요. 안 된다 하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은 거야. 미치는 거예요. 아주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뭘 해서라도 막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제2, 제3 금융을 손대게 되는 거예요. 제3 금융 이런 데 보면은 심사 승인이 좀 잘 나는 편이에요. 제1 금융권보다 심사 서류가 조금 더 유연해요. 신용도도 좀 덜 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돈을 빌려주는 걸까요? 금리가 또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뭐 직장도 없는데 승인을 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광고를 많이 올리거든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인생 쪽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제 요지는 그겁니다. 금융상품을 정확히 알고서 하시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그냥 진행하시는 분들은 진짜 위험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던 게, CLA 차량으로 제가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좀 많이 달리는 댓글들이 보면은 CLA 유지비가 얼마요? 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금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별로 되게 차이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현금 완납하신 다음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유지비라고 하면 뭐 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그 다음에 유류비 이 정도밖에 없지만, 차량 할부금을 또 포함하시는 분은 거기에 할부금이 들어갈 텐데, 할부도 처음에 선수금을 얼마 내시느냐에 따라서 월 납입료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한번 전달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채널에서만큼은 카푸어라는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진행할 컨텐츠는 카푸어 되는 법, 뭐 이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계산하는 건데, 거기에서 유지비 계산하는 건 선수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풀할부에 최장할부 얼마인지 그거를 한번 뽑아 볼게요.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좀 편하게 입고 있어요.